만나면 좋은 친구. 대국민 시국중심 프로젝트. 과거와 현재의 맛을 잇고 있는 맛 지침서. 만나면 좋은 친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먹고 왔습니다. 우와. 진짜. 소녀, 맛있는 한 상을 받았나이다. 너무 예쁜 한 상이죠. 와우. 야. 근데 식감이 엄청 쫀득쫀득한 게 목이버섯인가요? 고기랑? 고기랑 목이버섯, 오이는 조금 아삭할 거예요. 굉장히 얇게 깎아서 이거 조리해 놓으셨는데도 야, 오이는 오이라고 씹는 식감이 느껴지네요. 네, 아삭한 맛이 날 거예요. 제가 닭볶음탕 종류 보통 매콤하게 닭볶음. 네, 생각했는데 약간 보여지는 건 그 찜닭 같은 느낌이 그렇죠. 야, 저걸 다 챙겨주시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진짜. 뭐 가족 남녀노소도 좋아하겠지만 외국인들도 좋아하겠어요. 네, 외국 분들 많이 오세요. 야, 그러고 보니까 자극적인 음식이 없네요. 물론 매콤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선택을 하면 짝쪽으로 많이 닭고기는 왜 이렇게 부드러울까요? 참나. 국물 딱 밥에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겠네요. 부드럽고 양념이 쏙 빼가지고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당면에 이제 간이 그 중종실록에 보게 되면 왕과 임금의 점심 수라상을 다 물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궁녀들이 나눠 먹었던 영화처럼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그 요리를 만드는 건 궁녀들이 아니라 대령 숙수라고 하는 남자 요리사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저기 왕비가 먹고 남은 음식을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방, 소주방이라고 하는데 소주방이라고 하는 데다 보내지 않고 그 남긴 반찬에다가 밥만 새로 해서 rain, I hear the jazz go down. Competition, place, 오, 생각보다 찰기가 있네. but the horns, they blowing that sound. 이 단맛이 있는데 설탕의 단맛이 아니고 이 메밀 자체에서 올라오는 은근한 기분 좋은 단맛에다가 왜 일반 그 메밀국수처럼 아주 매끄럽고 진짜 미끌미끌할 정도가 아니라 식감이 그냥 제대로 국수 먹는 느낌.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봉평 사람들이 옛날 막국수 먹을 때, 아니 메밀국수 먹을 때 이렇게 곤드레 장아찌를 아 장아찌예요. 곁들여서 먹었다고 했으니까 짜지는 이 방법으로 않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슴슴하고 고소한 맛도 나요 저기서. 근데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저게. 자칫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 면을 좀 이렇게 맛을 살려주겠네요. 곤드레 숙채 살짝 데쳐가지고 생 양념은 안 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저게 마무리 단계. 무슨 육수지? 채수 육수예요 저게. 과일하고 채소가 들어간 이제 혼합믹 저기 소스 저기 육수인데 깨끗해. 깔끔합니다. 마무리하기는 아주 채수 육수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식 부분을 좀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 메밀 부분 그 음식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다른 얘기 한식에서는 이제 궁중과 관련된 뭐 일화들 실제는 어땠는지 옛날에 어땠는지 역사까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특히 그 출연진들 간에 이렇게 너무 친해 보이고 돈독해 보이셔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도 주고받으면서 정말 케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궁중 요리보다는 자연식 밥상에 가까웠지만 덧붙여진 설명과 함께 더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민 음식인 메밀국수에 대한 설명과 그 집만의 독특한 고명의 유래들도 보기 좋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시속 8.2km로 사람이 달리는 속도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경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4만 8천여 헥타르를 태우며 괴물 산불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됐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가 산불을 키우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대형 산불마다 되풀이되는 소나무에 대한 논란과 진실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이기송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재난연구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최병석 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활렵수림이 산불 확산에 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 산불이 나기 전에 낙엽이 쌓이는 양도 소나무림이 훨씬 많은 이유가 소나무는 피톤치드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생 활동이 덜 되기 때문에 낙엽이 더 두껍게 촘촘하게 많이 쌓입니다. 그다음에 낙엽 자체가 불에 잘 타는 또 성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줄기가 또 송진들 배출하기 때문에 줄기까지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화렵수 자체는 낙엽 자체가 두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잘 홀라당 타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밑둥만 살짝 거슬리고 말기 때문에 수간화까지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활렵수가 산불에 더 강하다고 한다 그러면 산림 구조를 좀 바꾸면은 대형 산불은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산불의 3요소는 발화원하고 기후하고 식생인데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식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산림기능 구분도라고 해가지고 산림의 여러 가지 기능들보다가 구분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각각의 기능별로 적합한 산림 관리 방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똑같은 방법, 목재 생산을 위한 그런 방법을 그대로 습각기 방식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해안 지역하고 이번에 산불 난 지역을 대부분 다 봐서 보면 식생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다 소나무 우점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소나무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나무 밀도 자체가 수각구를 통해서 완전히 밑바탕이 없는 그러한 단순 인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개선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몰랐는데 이제 그 소나무와 뭐 화렵수, 참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는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불이 너무 이렇게 많이 타고 그리고 화렵수 같은 거는 이 나무 안에 물을 이제 저장을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산불에 조금 안전적일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일반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잘 제공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산불 당시 현장에 계셨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모습을 이제 직접 목격하셨다고요. 네. 뭐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산청 산불이 난 직후 둘째 날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산청으로 달려갔죠. 그다음에 의성 산불도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산불을 타는 현장들을 직접 봤는데요. 정말 참혹하다. 그 울창에 있던 산림들이 정말 시뻘겋게 타오른 모습들. 그다음에 그 불길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택으로 불길이 옮겨타서 집들이 전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참혹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이렇게 산불이 커진 데에는 그냥 바람이 강하게 불고 열심히 끄는 데 꺼진 게 아니라 산불 타는 곳에 정말 내가 발로 밟아도 꺼질 수 있을 만큼 바람도 없고 불길도 잔잔한데 불을 끄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산림청에 산불 진화 본부를 들어가서 텐트 안에 현황판을 보니까 산불 진화대 해가지고 1,340명이라고 써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도로가에서 구석구석에서 헬기가 불을 끄는 장면들만 구경하고 있지 정작 산불을 끄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약한 불이 진즉 와서 사람들이 꺼주면 불이 꺼질 텐데 끄지 않고 구경하다 보니까 바람이 한 번씩 세게 불 때 불이 옆으로 퍼져가면서 불이 확산돼 가더라.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이 산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소나무 관련돼서만 이제 방송을 나오더라고요.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제 산불이 많이 나고 또 이 산불 진화 요원들이 이제 많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서 불이 나는데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이제 이런 방송을 이제 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방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에 위치한 주문진항. 지금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항구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어업지도선. 이름하야 강원특별자치도 201호. 이 강원 2015는 기존에 91년도에 건조의 노후 선박 대체 건조를 올해 2025년 2월 달에 완공하여 주문진항에 정박하였습니다. 출항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는 선원들. 바다 위의 안전을 위해 꼼꼼히 챙기고 살피는 건 기본입니다. 시간이 되자 파도를 가르며 바다로 나아가는 어업지도선. 오늘의 업무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지금 남해안 앞쪽으로 통과 노선들 조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과 노선들 어구 실명제나 체중미달, 문어포획 이런 걸 단속 및 조업 안전조업 지도를 하는 계획입니다. 조업구역에 도착하자 저 멀리 어선 한 척이 보입니다. 지도 점검을 위해 분주해지기 시작한 어업지도선. 네, 수고하십니다. 잠깐 임금 정하겠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배 사이를 건너는 건 늘 위험이 도사리는데요. 선원들은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조심스레 어선에 발을 내딛고 절차에 따라 어선 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 결과는 어떤가요? 지금 조업 중인 연안 통발 어선에 인검하여서 이제 불법 어획물이나 그다음에 체중 미달, 어업 허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어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어구 실명제라든지 해삼 같은 경우도 이제 금어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해삼도 적절하게 뭐 잘 잡으셨고 다만 문제는 어획량이 너무 없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단속뿐 아니라 고성 최북단 북방어장에서 어망 회수 작업을 돕고 어민 보호를 위해 경비를 서기도 합니다. 어망이 조류에 의해서 조 방해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수가 안 되면은 손실이 되고 폐어망으로 물속에 남아 있으니까 해양 오염이나 어민들한테 큰 손실이 입을 수 있어서 어망을 해수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새로 출항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201호 어업지도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전에 탔던 어업지도선보다 장비가 현대화됐기에 단속도 더욱 수월해졌답니다. 어선들을 단속하려면 이제 속도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지금 어선들도 이제 장비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속도에 미처 예전에 못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봤을 때는 이제 선박이 많이 이제 부분이 많이 바뀐 거죠. 어업 중인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어족 자원도 지키기 위해 쓰는 어업 지도선 선원들. 바다 위의 동고동락, 어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업 지도선 활동. 앞으로도 어민들의 안전 지킴이로 늘 함께해 주길 응원합니다. 91년대 건조해가지고 좀 오래된 선박을 25년에 새로 건조된 어선으로 했다고 해서 그 장비가 현대화됐다고 선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새 선박에 우리 어획량을 위해서나 아니면 어민 안전을 위해서 어업지도선을 개척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